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이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도급 강습 상륙함 2번함 마라도함의 소식과 함께 상륙작전 시 공중 강습을 수행할 마리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에 이어 상륙작전 시 기동 헬기를 보호하고 해안의 적 병력이나 기갑 전력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한 후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의 초수평 상륙 작전을 위하여 상륙 기동 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이를 보호하며 해안의 적과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 24대를 도입하기로 하며 기존 선정을 두고 해외 업체가 개발한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 왔습니다. 2016년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선행연구에서 해외 기종 도입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미국 해병대가 운영하는 바이퍼 AH-1G와 영국군이 해상 및 상륙작전을 위해 도입한 아파치 AH-642D형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정부가 상륙 공격 헬기를 해외 도입이 아닌 국내 도입 개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2019년에 나온 2차 연구 결과로 국내 업체 개발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2차 연구 용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 결과입니다. 앞서 안보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한 1차 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륙 공격 헬기를 국내 개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번 연구의 평가 요소에 국내 산업 및 경제적 측면, 총 수명 주기,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결과가 국내 개발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에 대한 비용 비교는 최초 도입 비용은 해외 도입이 국내 개발보다 싸지만 30여 년간 총 수명 주기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가량 더 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용비와 유지 보수에 유리한 마리논 국내 개발 도입을 놓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중앙일보 기사로 돈보다 목숨, 공격 헬기 달라, 부하 잃은 해병대 사령관 절규 라는 제목입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정부 방침에 정면 반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동성과 생존성이 보장되는 헬기, 공격 헬기다운 헬기가 필요하다면서다. 당시 군 안팎에서 이 사령관의 작심 발언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정부는 해병대 상륙작전에 투입할 상륙 공격 헬기 24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륙 병력이 탑승한 기동 헬기를 호위하고 지상과 공중의 위협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기존 선정을 두고선 해외 업체가 개발한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왔다. 그동안 미국 해병대가 운영하는 바이퍼와 영국군이 해상 및 상륙작전을 위해 도입한 아파치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내 개발로 사업 추진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16년 선행연구는 해외 구매가 유리한 방안이라고 분석했지만 지난해 나온 2차 연구 결과는 국내 업체 개발에 필요하다는 입장에 섰다.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 성능 차이 2배 이상. 국내 개발 헬기는 처음부터 공격형으로 설계한 바이퍼나 아파치와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크다는 게 상당수 군 관계자들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실시한 모의 교전을 보면 작전 효과, 성능 차이는 2배 이상 크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바이퍼는 처음부터 해상 작전을 위해 설계됐고 아파치는 해상 작전에도 투입하도록 방염 처리 등을 강화했다. 이런 지적에 방위사업청은 기존 선정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추가 연구를 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기존 선정을 두고 의견이 양분돼 있고 총 사업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해병대 사령관, 마리논 아닌 공격 헬기 달라. 이 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마리논의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 운용 중인 헬기를 해병대에서 원하고 있다는 발언을 꺼낸 건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는 성능 차이는 있지만 해병대 공격 헬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리논 개조용도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요구 성능을 매우 낮춰 제시했다며 국내 방산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마리논 무작용으로 작전에 문제가 없다면 육군에서도 국내 개발 공격 헬기를 구매하지 왜 아파치를 도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군이 무기 도입 때 너무 높은 성능을 제시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 무기를 사용할 군대가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병사들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작심 발언에 나선 이 사령관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편 부대장으로 전투 과정에서 병사들을 잃은 경험이 있다. 현재 남북 간의 공중 전투력만 따진다면 북이 열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공격 헬기의 수직 상승 속도만 보더라도 러시아 Mi-28은 초속 13.6m, 중국 G-10M는 10m 수준이다. 물론 조종속도 앞뒤로 배치돼 넓은 시야를 보장한다. 기사 내용 중 이번 논란과 관련한 내용만 소개하였습니다. 국내 방산의 발전을 위한 군무기의 국산화는 자주국방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20여 대의 헬기를 도입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에 경쟁력과 차후 해외 수출이 불투명한 기종을 무리하게 국산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당초 공격 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닌 파생형 모델의 무장 헬기를 개발하는 것이기에 이를 운영하는 요원들에 대한 생존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육군에서도 적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공격 헬기 아파치를 수리용과 별개로 도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마리논 무장 헬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비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현재 올해 3월까지 상륙 공격 헬기 도입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이번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